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누구입니까? 캐시 우즈. 캐시 우즈 여러분 아시죠? 아크 ARK ETF로 유명해진 분이죠. 우리 한국 신문에서는 캐시 우즈를 캐시 우드라고 번역을 써가지고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나무, 돈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캐시우스는 별명이 많습니다. 뭐 돈나무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여신, 워렌 버핏 이후에 최고의 투자자, 그리고 그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역사상 최고의 주식 선정자, 스탁 피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말은 잘 찍었다는 거죠. 그걸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은 뭐 5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60조 원을 운용하는 투자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이분의 투자 철학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캐시우스는 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이라는 그 투자 운용 회사 있죠. 거기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아주 파괴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ETF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여러분 ETF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최근의 추세는 액티브 ETF가 아니라 패시브 ETF예요. 패시브 ETF는 그냥 지수를 따라서 추종하는 거고 펀드 매니저가 그걸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수에 따라서 가고요. 그 운영 수수료가 싸죠. 그런데 여기에 거슬러서 캐시우스는 액티브,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비율을. 이런 ETF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캐시우스의 투자 철학이 이면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을 보면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금 65세인데 여러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캐시우스의 말에 따르면은 본인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그렇게 지지했다. 또 하나는 대단한 캐톨릭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캐시우드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념이 대단한 분인데 실제 투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신들린 것처럼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았던 암호화폐,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21세기를 선도하는 업종, 이런 것들을 그 펀드 매니저 이런 업계에서 가장 먼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을 선택했는데 그때 찍은 것마다 엄청나게 뛰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폭등하게 된 계기는 캐시우스 역할이 크다고 그래요. 캐시우스가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우스는 단순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선도 기술을 전파하는 전도사다. 적극적인 혁신 기업의 예언자다. 신봉자다. 이런 별명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우스가 왜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역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캐시우스는 ETF를 2019년 말에 불과 2년 전이죠. ARKK 이노베이션 ETF인데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해 18억 달러였습니다. 자산 규모가. 근데 불과 2년 만에 올해 3월 말에 230억 달러가 됐어요. 10배가 뭡니까? 10배 이상 늘어났죠. 그런데 올해 초에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성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RKK에는 55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그것 때문에 증거시장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바이든이 다시 이제 인프라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거 발표한 이후로 다시 또 기술주가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 마이너스 5 피크에 비해서 20% 내려갔다가 지금 한 1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우드의 말 한마디면은 주가가 폭 나가라는 거죠. 테슬라가 55달러였을 때, 여러분 참 꿈 같은 얘기죠. 55달러였을 때 우드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2025년에는 테슬라가 3,000달러가 간다. 최근까지도 우드의 얘기를 따른다면은 테슬라는 머지않아 4,0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이분은 예측했어요. 여기에 비하면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너무 싼 거죠. 실제로 우드가 테슬라를 지목했을 때는 업계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런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분석 방법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드는 테슬라를 단순한 기술 제조사로 파악한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 로봇 회사, AI 이런 가장 혁신적인 기술의 복합체로서 테슬라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를 냈죠. 물론 우드의 비판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주에 소수 몇 개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아시잖아요. 잘 나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또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투자의 교본에서는 벗어나죠. 다양성 있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드는 아직도 기술주의 미래를 가장 밝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뭐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뭐 좀 발생한다 할지라도 기술주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의 기술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드의 ETF가 얼마나 성과를 냈길래 그렇게 투자에 여신, 투자에 더 나아가서 귀신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펴보세요. 우드는 그 S&P 500과 ARKK 이 그림을 보시면요. S&P 500은 밑에서 흐르는 물이고 ARKK는 산봉우리죠. 너무나 차이가 나죠. ARKK가 그 한때 피크에 비해서 20% 떨어지면서 운용이 한 600억 달러 규모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400억 달러, 500억 달러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캐스우드가 운용하는 ETF가 6개인데 평균 수익률이 여러분 얼마나 돼야 만족하시겠어요? 작년에 평균 수익률이 150%였어요. 150%였습니다. 이런 화면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모두 다 ARK가 붙습니다. 그리고 ARKK, KW, KG 그래서 뭐 이 업종에 따라서 쭉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ARKX, 스페이스, 우주 탐험하는 ETF를 또 상장을 시켜서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우드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ETF를 만들어가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로 주식을 선정하느냐. 우드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레퍼 교수예요. 그 레퍼 교수는 여러분 미리간 때부터 유명했던 분인데 공급 경제학. 이분은 조세를 세금을 낮춰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나고 경제를 더 회복시킬 수 있다. 공급 경제학을 주장한 분인데 이분이 이 우드의 멘토였더라고요. 그런데 레퍼 교수에 따르면은 우드는 학부 학생이었는데 대학원 과목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학부 학생들한테 대학원 과목 듣지 못하게 하는데 기특하고 처음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주식 투자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즈의 성공 요인을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첫째로 뭘 얘기하냐면요. 소셜 미디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즈는 아이디어를 SNS에 올려놓고 수많은 토론하게 만든답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우즈의 SNS 팔로워가 한 71만 명 정도 되고요. 우즈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저는 언제 거기 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즈가 한 유명한 말 몇 가지요. 나는 주식을 고를 때 책상 밑에서 뭐 떨어진 게 없나 하고 강아지가 막 찾는 사람처럼 찾는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런 것 중에서 찾는다. 여러 산업과 겹쳐 있는, 여러 산업과 융합되어 있는, 여러 산업과 교차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다. 융합된 산업을 찾는 거예요. 패시브, 아까 말씀드렸죠. 패시브 ETF가 대세지만은 아직도 나는 반대로 액티브 ETF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요.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시우스는요. 대단한 캐톨릭 신자예요. 캐시우스는 노트르담 아카데미라고 캐톨릭계에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캐시우스가 본인이 투자의 성공 요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주식을 선별한다. 나에게는 항상 어떤 신의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영어 원문 여러분 한번 화면에 보세요. 이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벤치마크는 과거에 성공한 것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은 God은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신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원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회사를 이제 알리안스 본슈타인에서 나와서 2014년에 그 설립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흥미로운 얘기인데 여러분 캐시우스의 ETF는 다 ARK가 붙잖아요. ARK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ARC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Ark of Covenant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흔히 뭐 언약의 궤, 상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 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왔었죠. 근데 그것을 담아두었던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작은 상자가 바로 ARK, 아크입니다. 그런데 우즈가 고백한 거예요. 2006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 전혀 희망이 없었다. 성경을 1년 동안 정독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내게 무언가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무언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작위로 어느 성경 한쪽을 딱 펴놨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궤, 아크 오브 더 코비넌트가 나오는 여호수아의 그 자리였답니다. 그래서 이때 영감을 받아서 내가 새로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고 그 회사 이름은 ARK로 하겠고 ETF는 ARK 시리즈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정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일상에서 뭔가 한번 다른 걸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 캐시우드의 여러분 철학을 믿으신다면은 앞으로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남과는 다른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